자, 이렇게 덥고 지칠 때는 좀 짧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일찍 끝내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업을 짧게 쪼개서 간다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수업을 일찍 끝내고자 하는 저 욕망이 강할까? 어차피 아버지 오시는 시간이 있잖아. 아니요. 아, 너 버스 타봐야 되지? 제쳐서 걸리는데 꽤 오래 걸릴 텐데. 1시간 걸려요. 더 걸려. 그럼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 값 비싼. 예, 어머니. 우연히, 예, 지금 있어요. 예, 다음 주에 있는데, 아니요. 말은 할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자, 3학년, 여기 3학년으로 들어갔어. 우리 2학년이잖아. 2학년. 여러분, 노란색 책으로 가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시요. 예. 우리 계속 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쉼의 비를. 아리가. 왜? 이 도망가. 근데 니네 진짜. 근데 벌써 5분의 1을, 3분의 1을 한 거야, 우리가. 뭘 성분이 시에 이거 C 15가? 14강. 14. 15. 몇 평이었어? 30초까지 돼요. 15번. 뭐가 아니야? 15번. 책이 달라졌나? 아. 1, 2. 2. 그게 중요합니까? 2. 3. 시어의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시가 있는데 제가 못한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방을 얻다까지 했죠? 그죠? 방 얻으러 가는 거. 너는 딴 시간으로 오냐니? 아빠는 그때 못했고. 소미 방을 얻다 한 거 있지? 표시돼 있지? 응. 방을 얻다까지 했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뒤에 나오는 누구 시를 보러 갑니까? 이제 윤동주의 시를 좀 보러 가야겠습니다. 자, 윤동주의 시를 해 30쪽, 30. 없는데. 그건 너 또 소설편, 그거는 빨간색 책이잖아. 시야. 거기 있잖아, 시, 노란색 책, 입문편. 그래, 네가 들고 있잖아, 지금. 자, 거기서 이제 페이지를 해서 30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 책이 얇아 보이는데 종이가 얇아. 다른 문제집보다 종이가 되게 얇아. 이거 두꺼워. 그래서 되게 페이지 수가 많아. 두꺼워 보이네. 아니야, 딴 거보다 얇아. 자, 여러분들, 윤동주 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사람의 이론을 좀 배워야 돼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자의 이론을 좀 빌려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통 프로이트가 여러분들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통 이런 그림으로 많이 설명하거든요. 이걸 빙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빙하. 자, 그러면 얘가 해수면이야. 그러면 위에 떠져 있는 부분은 매우 어때? 매우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은 매우 어때? 커요. 자, 그럼 빙하는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하겠어? 물 위로 떠오르려고 하겠죠. 자,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물 아래에 있는 모습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 너 다 아는 거잖아. 아는 거잖아. 배운 적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여러분 국어 공부 일찍 시작할 필요 없어요. 저런 거 보면. 일찍 하면 뭐해? 기억을 못 하는데. 자, 이게 프로이트의 성격인데 이걸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제일 큰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이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위로 나와 있는 부분을 에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작은 부분을 슈퍼 에고라고, 이고라고 부를 겁니다. 슈퍼 이고. 자, 그럼 얘를 좀 나와서 오른쪽에 따로 설명을 하죠. 일단 이드부터 가죠.
자, 얘를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 일명 한자로는 원초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성격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본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본능 뭐 있어요? 다른 사람을 뭐 하고 싶어? 공격하고 싶죠. 그 다음에 맨날 밤마다 생각하는 이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주로 이게 뭐예요? 타인에 대한 공격 혹은 성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이드라 그래요. 진짜 모르.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 정도 얘기는 될 텐데 우리 인간이 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성적인 에너지하고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성적인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에 좀 부담스러움을 느낀다면 이러고 하면 돼. 니네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보면 왜 쳐다보는 거야? 안 쳐도. 쌤 쳐도 돼요? 네, 저는 쳐다봅니다. 안 쳐다봐요? 그게 문제지 오히려. 자, 이따가 왜 안 쳐다보는지를 가지고 이따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쁜 사람 보면 쳐다보게 돼 있어. 그 사람을 만나서 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잖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이드라는 건요 여러분들의 본능을 계속해서 뭐 먹고 싶고 뭔가 또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뭐해 그 사람 가서 때리고 싶고 어쨌든 그런 공격적인 에너지들이 이드에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성격의 어디를 차지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 없어? 자, 배가 고파. 그럼 니네 음식을 뭐 해야 돼? 먹어야 돼요. 그건 어디에서 작동하는 거야? 이드야. 자, 그럼 니네가 식당을 지나가고 있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서 들어가서 밥 내라! 라고 뭐 해야 돼? 소리쳐야죠. 아니면 들어가가지고 뭐 케이크 같은 거 그냥 뭐 해? 그거 먹어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정식 좀. 짐승이라고 부르죠. 양아치. 짐승. 양아치는 의도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살까? 자, 밑에다가 슈퍼 이고라고 좀 적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초자라고 부를 거고요. 이 중간에 껴있는 이고라는 녀석을 우리가 자라고 부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뭔 거야? 바로 이 자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럼 초자는 자아를 뭐하는 녀석이야? 뛰어넘은 녀석입니다. 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느냐? 도덕, 윤리, 법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사람이라면 응당 저래야 되는 것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도 보겠지만 여러분 밥을 먹고 싶어 그러면 가서 밥을 훔쳐 먹어. 그건 여러분들의 뭐가 작동하는 거야? 자. 예, 아니죠. 이드가 작동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슈퍼에고가 여러분들을 뭐해? 위에서 눌러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도덕이 어긋나는 일이야. 그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야. 그래, 잘못하면 깜빵을 가게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이런 슈퍼에고가 그걸 눌러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있는 자아는 뭔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원초화와 초자화,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에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그것을 뭐 하는 역할을 해? 선택을 하는 일을 하죠.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바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그 자. 예, 자아가 제일 바쁜 역할을 해요. 자, 그럼 니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이들을 보여주는 거야? 이고를 보여주는 거야? 슈퍼 이고를 보여주는 거야? 이거? 그렇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 이고를 너네들을 평가할 때는 니네들의 이고를 가지고 판단해. 니네가 얼마나 조절을 하고 살고 있는가를 보고 판단해. 그런데 잘 보면 이고는 매우 어떤 존재야? 피곤하고 불쌍한 존재지. 자, 근데 이드도 여러분이고 이고도 여러분이고 슈퍼 이고도 여러분이에요. 다 하나의 사람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이에요. 이드가 공격적인 본능이나 어떤 여러분의 짐승 같은 본능들을 계속 끌어올릴 때 위에서 슈퍼 에고가 그걸 누르면 에고가 그 안에서 적절하게 양쪽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서 분배를 하게 돼 있다. 이게 바로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뭐를 보고 이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결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어디를 따라가야 돼? 슈퍼에고 고결한 삶이 있고. 자, 그럼 나는 그냥 현실적인 삶이 좋아.
그러면 에고가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나는 그냥 막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거야. 그럼 뭐야? 이드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여러분 윤동주라는 시인에다가 한번 비유를 좀 해봅시다. 자, 윤동주의 삶 좀 알고 있니? 예, 윤동주는 만주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조부, 할아버지 때부터 일제강점기의 억압을 피해서 그쪽으로 도망가서 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중국 애들은 또 이제 윤동주가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윤동주는 뭐 부족함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요. 가서 잘 살았어요. 심지어는 어디로 유학을 가요? 일본으로 유학 갑니다.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와세다 대학교에 지금도 좋아요. 예, 지금도 좋아요. 어디로? 응? 와세다. 와세다고요? 와세다 대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연고대 정도 되는 학교예요. 거기 가서 뭘 공부해요? 아니,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서울대도 안 돼요.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 동경에 가서 도쿄에 가서 영문학을 공부할 정도면 이 사람 삶은 어떤 삶이야? 행복한 삶이야? 아니면 아주 힘든 삶이야?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부족함은 없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윤동주가 이드에 따라서 살았다라면 어떤 삶을 살 거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돈 쓰면서 편하게 살면 되는 게 어디를 따르는 삶이야? 이드를 따르는 삶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윤동주의 슈퍼에고는 윤동주에게 뭘 얘기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누굴 생각하라래? 네 친구, 우리 민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힘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어. 근데 너만 그렇게 편하게 살면 돼 라고 얘기해. 자, 그랬을 때 윤동주의 자아가 선택했던 건 뭐야? 둘을 조절해야지. 자, 지금 현실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 그럼 내가 지금 최대로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 문학을 공부하며 살고 있어. 근데 독립운동도 하고 싶어. 네, 그렇습니다. 시인의 삶을 사는 게 이 에고가 선택한 삶이었던 거야. 그렇게 돼요. 그럼 윤동주는 그 시인으로서의 삶을 자랑스러워했을까, 부끄러워했을까? 부끄러워했을까, 자랑스러워했을까?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시를 쓰면서도 계속 뭐해? 이 슈퍼에고가 얘기하는 독립에 대한 자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 시에서는 항상 윤동주가 뭐 하는 이야기가 나와?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야? 이해했어? 윤동주 하면서 자, 그럼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시가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윤동주의 무슨 시? 쉽게 쓰여진 시예요. 자, 아까 윤동주가 시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건 윤동주의 자아란 말이야. 근데 시가 쉽게 써지는 걸 뭐하게 여겨? 부끄럽게 여기는 시예요. 우연아, 이해돼? 왜 부끄럽게 써서 왜 부끄러워하겠어? 시가 쉽게 써지는 걸. 뭐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독립운동 나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하고 싶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시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데 그마저도 시가 너무 쉽게 써지는 거야. 더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지. 자, 따라오세요. 그러면 진짜 어떤 내용인지.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육첩방이 뭐냐면 일본식의 다다미 방을 이야기합니다. 다다미 방이 뭐야? 자, 우리나라는 온돌이니까 뜨거운 걸 올려야 되니까 바닥이 뭘로 돼 있어? 돌이나 흙으로 해가지고 만든 걸로 돼 있죠. 자, 일본은 불 때 안 돼. 더운 나라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담이라는 걸 만듭니다. 요렇게 돼 있는, 요렇게 판 모양으로 돼 있어요. 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걔를 덧대서 바닥을 만듭니다. 그걸 다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비가 내리서, 창밖에 비가 내려서 우울하고 있는 과정에 어느 나라에 있는 거야? 일본에 가 있는 겁니다. 유학 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윤동주의 에고는 지금 상황이 힘든 걸 알지만 자기는 뭐를 쓰는 사람이야? 시를 쓰는 사람이야. 자, 자아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땀내와 사랑 또 내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이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뭐를 받아? 등록금을 받아요. 뭐 굳이 돈 벌지 않아도 돼. 어떤 삶이야 그럼? 매우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에요. 이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갑니다. 예?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저런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들어오죠. 자,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어렸을 때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다 어떻게 됐어 지금? 잡혀가셨어요. 부끄러워요. 자,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침전이야. 침전, 한자. 자, 우연 한자 그렇게 잘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침전, 뭐 하는 거야? 가라앉는 걸 얘기해요. 자, 가라앉는 거니까 무슨 이미지야? 하강의 이미지야. 자, 나는 왜 무얼 바래서 여기서 시를 쓰면서 공부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고향에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 사라진 친구들, 고통받고 있는 민족이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홀로 가라앉아요. 침전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니네도 좀 침전을 해야 되는데 좀 가라앉아야 돼. 뭐.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그래, 남들은 인생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만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거는 뭐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윤동주의 뭐가 생각하는 부끄러움이야? 윤동주의 에고, 즉 윤동주의 자아가 느끼는 부끄러움이에요. 자, 그러면 윤동주는 이제 자신의 이들을 쫓아 살고 있는 편안한 삶에 대해서 반성했어, 자아가. 자, 그럼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어? 이제 아까 얘기대로라면 슈퍼 이고로 올라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분위기 전환되면서 얘기합니다.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자, 그럼 대비되는 소재가 있어. 하나는 등불이고, 자, 등불과 대비되는 소재는 뭐야? 어둠이겠죠. 오케이. 자, 윤동주도 여러분 종교가 있었어요. 윤동주의 종교는 뭐야? 불교. 기독교예요. 천주교일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아마 개신교일 거예요. 천주교는 아니고 어쨌든 기독교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는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자, 빛은 긍정, 부정? 긍정, 어둠은 부정. 선과 악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등불을 밝힌다는 건 빛이요. 어둠은? 어둠은 어둠이 말 그대로 어둠이죠. 그럼 얘가 선의 영역이 들어오고 얘가 뭐에 들어가요? 악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윤동주가 생각하는 선은 자신이 독립이 우리 조국이 뭐 하길 바라는 거야? 네, 독립 광복을 맺기를 바라는 거고. 자, 그럼 저 악의 존재는 누가 되는 거야? 예, 일본 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광복의 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본다는 건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자 하는 마음. 드디어 어느 쪽으로 가기로 마음 먹은 거야? 이드 쪽이야? 초자 쪽이야? 예, 슈퍼예요. 초자 쪽으로 선택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시대처럼 올 아침입니다. 자, 아침은 빛이 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아침도 뭘 해당하는 거겠어? 이것도 광복 혹은 독립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되겠지. 그걸 기다려요. 자,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처럼 온대? 시대처럼 온다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시대처럼 온다. 시대는 시간이야. 여러분, 시간은 내가 맘대로 오지 말라 그래서 안 오나요? 내가 오지 말라 해도 오고 오라 해도 때가 돼야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아침이 시대처럼 온대. 솔민아, 무슨 뜻 같니? 아침은 어떻게든 온다라는 거야.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오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제 시간 돼야지 오는 거야. 그러면 아침은 아까 무슨 뜻이라 했어? 광복 독립이라는 거죠. 그럼 독립은 꼭 뭐 한다라는 거야? 언제가 온다. 오케이, 그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자, 이 사람도 얘기합니다. 최후에 뭐가 있다? 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졸린 눈을 하고 있는 우연아,
이 최후의 나는 에고야, 슈퍼에고야, 이드야?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네. 왜 안 들어? 이드는 아까 뭐라 했어? 자기 본능에 따르는 삶이라 했잖아. 광복을 기다리는 게 자기 본능이야? 그래, 슈퍼에고를 따르는 삶이야. 얘는 초자를 선택한 자기가 되고 싶은 자아란 말이야. 내가 추구해야 될 자아야. 결국 자아가 편안함과 고생길 중에서 뭘 선택한 거야? 고생길을 선택한 거지. 자기의 희생을 선택한 겁니다. 자, 마지막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잠깐만, 내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바보야? 내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니는 딱 바보, 니는 하는 짓이 딱 바보야. 지금 딱 니네 수준에 맞아. 자, 그렇다면 이 나와 앞에 있는 나와 뒤에 있는 나는 어떻게 다른 나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좀 더 고결한 나가 별로인 나한테 악수를 권하겠니? 별로인 나가 고결한 나한테 악수를 청하겠니? 그치? 고결한 나가 그냥 별로인 나에게 악수를 청하겠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나는 슈퍼에고, 에고, 이드 어느? 이드? 슈퍼에고죠. 초자아예요. 이상적인 자아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요? 이건 이고를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자아를 얘기해요. 왜? 그동안 뭐 했으니까? 고생 많았어. 그동안 너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선택 못해서 갈등했던 거 알고 있어.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예요. 여러분, 최초의 악수 서로 접촉하는 거니까 그걸 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위로와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연민, 가엽게 여기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가요, 안 배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초자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자아가 되고 싶은 거야? 공부 잘하고 모범생에 좋은 직업 갖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아가 되고 싶지. 근데 현실은 어때? 여러분들이 이드에 충실한 삶을 살죠. 자고 싶을 때 자고, 싸고 싶을 때 싸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을 때 먹고, 지 맘에 안 들면 승질내고, 아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산다. 근데 그렇게만 살면 하도 얻어 터지고 욕먹으니까 최소한 뭐에? 중간에 타협을 하죠. 아, 이 정도 학원은 다니고, 그래, 점수는 이 정도 맞으면 됐지 뭐. 라고 타협되는 삶을 살아요. 싸는 것도 타협을. 그럼요. 너 싸고 싶을 때마다 갈 수 있어? 나한테 뭐 하잖아. 그러니까 물어보죠. 장을 싫어. 갑자기 수업하다가 날 째려보더니 나가. 저 뭐야? 네.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싸고 왔는데요. 왜요? 난 싸고 싶을 때도 못 싸요? 그러려고 그러지. 그렇게 살면 인생이 사라지겠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윤동주의 이 시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을 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사랑. 야, 니네는 지금 니네 자아가 겪는 이게 좀 불쌍하지 않아, 스스로? 나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근데 주변에서 요구하는 니네한테 바라는 삶들이 있어.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해? 고민하죠. 아씨, 싫은데 이걸 해야 돼? 아, 나 꼭 이거 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매우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니네 스스로를 뭐 하게 돼? 나는 공부도 못하는 비비지 바보, 정치 이러면서 막 더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욕. 그러다 자기가 그러지 마. 거기까지야. 그런 여러분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난 불쌍한데요. 왜? 여러분은 아직 어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도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래. 한 번도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너네 아침에 우연아 일어나고 싶니 안 일어나고 싶니? 안 일어나고 싶잖아. 안 일어나고 싶은데 왜냐 새벽에 일이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에고가 얼마나 피곤하냐고 그 사이에 껴가지고. 항상 학교 갈 때 7시 반에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윤동주 시를 읽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배웠으니까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 보세요. 자, 이 작품
작품은 윤동주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유학하며 쓴 시. 이 시에서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닌 이상적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고 두 자아가 화해합니다. 자, 우리 이거 밑에 거 안 읽고도 얘를 시를 해석할 수 있을걸? 자, 자아 성찰을 합니다. 반성을 해. 뭐 때문에 반성하게 돼? 시가 너무 잘 써요. 쉽게 써져요. 그다음에 무기력한 삶을 반성해. 자, 봉투 받아서 누구 수업을 들으러 가? 늙은 교수의 수업을 들으러 가요. 자, 그럼 현실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건 뭘로 드러나? 현실 극복. 등불을 밝혀서 뭐를 몰아내고 싶어? 어둠을 몰아내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희망적인 미래. 이 미래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뭐처럼 올 미래? 시대처럼 올 미래잖아. 시대처럼 올 아침이잖아. 시대처럼 오는 아침. 희망적인 미래. 확신이죠, 확신. 자, 그 다음에 둘이 화해를 이루는 부분은 둘이 뭐 하는 장면? 고생해도 이거. 압수하는 장면이죠. 참, 이렇게 다 나와버려요. 자, 그럼 한번 1번서부터 보세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육첩방 아까 뭐가 있는 나라라 했어? 다다미가 있는 일본이에요. 자, 그럼 이게 부정적인 현실? 오케이. 그 다음에 홀로 침전하는 것은 가라는 거였잖아. 반성하는 거잖아.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고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제의 의지? 아니죠. 반성의 계기가 되는데 왜 고결함을 유지하려는 거야? 답은 노. 3번.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자,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시대처럼 올 아침은 반드시 올 거라는 확고한 인식? 오케이. 최초의 압수는 둘이 뭐 하는 거라 했어? 위로와 화해하는 거라 했어. 오케이. 자, 윤동주 씨를 대부분이 1패턴을 가져갑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고는 무슨 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현실적 자,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면 슈퍼 이고는 뭐라고 돼 있어? 이상적 자예요. 내가 되고 싶은, 돼야만 하는 자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윤동주 씨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겁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니네 비문학을 제가 체크할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4분 남았어요. 비문학 채점만 할까? 다 불러주고. 비문학 좀 꺼내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니네 채점이 안 돼 있을까봐. 돼 있어요. 네, 돼 있어요. 자, 참고로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학원 안 나오잖아요. 저만 노는 게 미안해서 이번 주는 과제가 없습니다. 이번 주는 과제가 없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EBS 프린트 나눠줬던 거 채점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렇지 안 했어. 자, 일단 첫 번째 독서의 인지적 과정과 상황 맥락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얘는 쉬우니까. 자, 데카르트의 생각 따라잡기. 자, 근데 이 데카르트의 생각 따라잡기도 여러분, 제가 워낙 비문학 같은 거 얘기할 때 근대 철학의 시작을 얘기했을 때 이 데카르트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누가 중요했던 거야? 신이 중요했던 거야? 인간이 중요했던 거야? 그전엔 신이었단 말이야.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가 만들어낸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신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자, 데카르트의 이 생각이 왜 중요한지를 다 체크하고 갑시다. 3, 4, 5, 3. 3월에. 신고하고. 자, 그럼 데카르트의 생각이 왜 중요한 거야? 인간의 존재가 인간 스스로 인간 존재를 증명하게 돼. 그러면 누구 없이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예, 신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만든 게 이 글에 관한 거예요. 어떤 거야? 자, 내가 여기 앉아있어. 앉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나란 존재를 도대체 뭘로 증명할까 고민합니다. 자, 그래서 고민하죠. 옆에서 악마가 와가지고
나한테 속삭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악마가 내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은 실제로 있는 일이다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쟤도 믿을 수 없고 얘도 믿을 수 없고 쟤가 나 여기 있다라고 보여. 야, 나 보여? 네. 믿을 수 없어. 네가 안 봐면 어떡할 거야? 자, 내 목소리 들려? 아니. 안 들려? 왠지 귀가 이상한 거. 자, 이런 감각,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느끼는 걸 다 빼버리고 나도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대. 뭘 부정할 수 없대? 여기 앉아가지고 의심하고 있는 나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할 수 없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분명 뭐 하고 있는 거야?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신이 없어도 내가 나란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돼요. 신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설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상의 전환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요? 인간이 모든 것보다 가장 뭐한 존재?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하죠. 자, 그 다음에 친구와 내가 물건을 같이 산 이유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자, 얘는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보통 준거 집단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해? 자기가 속해 있거나 속하고 싶어 하고 있는 근처에 있는 집단이에요. 자, 너네한테 준거 집단은 뭐야? 가족 또는 주로 어디에서 생활해? 학교에서 생활하니까 친구들이 준거 집단이네요. 자, 그럼 열망 집단은 뭐에 대한 설명이야? 사회. 내가 되고 싶은 거죠. 사자 보이즈. Fire, every little fire. 아, 액션 많이 안 해. 너네 사자 보이즈에 속할 수는 없지만 속하고 싶은 뭐가 이게 있죠? 뭐예요? 열망이 있어. 아, 몰라도 돼요. 모르면 몰라도 돼. 그래서 만약에 너네 아니야. 그게 열망 집단.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그래서 친구가 내가 같은 물건을 사는 이유는 너네가 노스페이스 패딩을 샀던 이유가 뭐야? 그 준거 집단 안에서 너네만 노스페이스 패딩을 안 입으면 뭐 하는 거야? 쫓겨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도 뭐 그런 거 있니? 노스페이스 같은 거? 요새는? 가오요? 아니 가오 말고 그걸 안 입으면 내 가오. 거기에 준거 집단에 속해 있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그럼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한동안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스투시 아니 요새 그런 거 없어? 근데 한동안 스투시를 입어야 그래도 좀 있는 집 자식이다 이런 거 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보다 그 베이프. 베이프? 베이프라는 상표가 있어? 아그 브랜드. 그래? 근데 베이프라는 뜻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닌데. 아니 그 정당 프레임 말 그러니까. 너 근데 너는 그 뜻을 어떻게 알았어? 들어본 적 있어. 잠깐만. 이거 그렇게 쉽게 접하는 단어가 아닌데 그 단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 아니 들어본 적. 잠깐 손 줘봐. 짠내라. 하긴 전담은 냄새가 안 나잖아. 괜히 맡았네. 장어는 장어 진짜 다시 가서 자, 다음에 선택 정렬 알고리즘.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나 이거 전체에서 이거 한 개 틀렸어. 이거 잘하네. 뒤에 이런 거. 자, 선택 정렬 알고리즘 잘 이해 못한 친구 있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아유 침 흘리고 자꾸만. 아유 침 흘렸어. 딱 침 흘린 사이즈야 이게. 이거지. 여기 바뀌어내가 안 거지 뭐 이거. 딱 봐도 네. 자, 선택자 알고리즘은 여러분 뭐 제가 설명하면 니네 수업 시간을 늦게 끝나게 될 것 같으니까 설명하면 니네 막 짜증낼 거잖아. 지금 표정 봐. 막 지금 막. 자, 이제 저도 속도 조절 좀 하고요. 여러분 저는 잠깐 한 3일 정도 쉬다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과제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괜히 오랜만에 친구 같다고 싸우지 말고. 나 우연히 볼 때마다 학교 가서 뭔가 싸울 것 같아. 저렇게 말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애들이 나가가지고 막 분출할 것 같아. 에이, 건다! 건드리지 말라고! 친구 만나자.
정민이는 그런 거 없어? 보자마자 욕부터 받아? 에이 쌍마 오르바냐 막 이러고 하는 거야? 그래. 서민이는 아직 계약이 멀었고 아, 씨.